안녕하세요.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뉴트리TV 정멸 박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옥살산염이에요. 이 옥살산염은 신장 결석의 주 성분이고 관절에 쌓일 경우에 통증을 야기하기도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죠. 제가 여기저기 영상에서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채소 속의 옥살산염 때문에 채소 섭취하기가 좀 겁나요.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에 대한 답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옥살산염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항영양소로 알려져 있죠. 대표적인 식품이 시금치고요. 그 외에 비트, 견과류, 콩, 초콜릿, 차, 딸기 이러한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옥살산이 존재합니다. 옥살산은 구조적으로 보면 카르복슬기 두 개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물질이에요. 옥살산염은 물에 녹으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전하를 띤 다양한 미네랄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칼슘과 결합을 강하게 하죠. 그래서 옥살산염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관 내에서 옥살산염과 칼슘은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은 대변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. 섭취한 옥살산염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흡수가 되냐면 적게는 2%, 많게는 한 20% 정도에 달해요. 생각보다 흡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. 근데 이 흡수되는 정도는 칼슘 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. 칼슘 섭취량이 적으면 옥살산염의 흡수가 많아지고 칼슘 섭취량이 많아지면 옥살산염의 흡수가 적어집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량이 하루에 한 200mg일 경우에 옥살산염의 흡수가 대략 한 17%, 반올림해서 한 20%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칼슘 섭취량이 하루에 한 1000mg 이상일 경우에는 섭취한 옥살산염의 흡수가 한 2% 정도에 달하네요.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대략 한 500mg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옥살산염의 흡수를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칼슘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섭취한 식품을 통해서 옥살산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 간에서 옥살산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양은 섭취해서 흡수되는 옥살산염보다 훨씬 더 많아요. 섭취해서 들어오는 옥살산염은 대략 20 내지 40% 정도에 달하고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옥살산염이 전체 내 몸에 존재하는 옥살산염 중에서 한 60에서 80%에 달해요. 또한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섭취한 옥살산염이든 내가 만든 옥살산염이든 거의 다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옥살산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즉, 채소 섭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이 채소 섭취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조절 영양소, 항산화제,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탁월한 식품군입니다.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 섭취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장 결석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옥살산 식이 제한이 도움이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장 결석이 있으면 옥살산 제한 시기를 권했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. 신장 결석의 원인이 섭취한 옥살산염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옥살산염이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옥살산 제한 시기를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.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옥살산 제한 시기를 했을 경우에 원인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옥살산 제한 시기를 권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채소를 생 샐러드 형태로 먹기보다는 주로 데치거나 끓이거나 쪄서 먹죠. 2012년 발표한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끓이거나 데치거나
찌게 되면 식품 속에 대략 한 50에서 한 70%의 옥살산염이 빠져나간다고 해요. 이 옥살산염은 식품의 표면층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물과 함께 열을 가하게 되면 표면층이 터지면서 그 속에 있는 옥살산염이 물속으로 빠져나온다고 해요. 데치거나 찌거나 했을 경우에 아래 고인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채소들이라고 해서 다 옥살산염이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. 일부 채소들은 옥살산염이 낮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보면 브로콜리, 아스파라거스, 컬리플라워, 오이, 로메인 상추, 피망 등 다양한 채소들이 옥살산염이 낮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몸속 환경이 좀 최적이지 않아서 옥살산염 흡수가 용이하다거나 옥살산염을 좀 더 만들어내는 사람들 경우에는 옥살산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지방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, 즉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서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흡수 안 된 지방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배변 형태로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지방이 칼슘과 결합하는 만큼 옥살산과 결합하는 칼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옥살산 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유산균 중에 일부는 옥살산을 먹이로 이용해서 옥살산 함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유산균이 있는데 항생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유산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옥살산이 그만큼 또 흡수가 되겠죠. 또 캔디다균 감염이 있는 사람들은 옥살산이 흡수가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이제 캔디다균이 있는 경우에는 장누수가 있고 누수된 곳으로 불용성 옥살산염까지도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옥살산염 합성이 좀 증가한다고 해요. 당뇨 환자들 소변에는 옥살산염 수치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가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도 옥살산 합성이 증가한다고 하고요. 또 비타민 B6, 비타민 B12 같은 메틸레이션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적을 경우에도 옥살산 합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. 이런 분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.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옥살산 흡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방 소화 흡수를 증가시키는 소화 보조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죠. 또한 장내에 유산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탄고지는 도움이 됩니다. 캔디다균 감염을 또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겠죠. 또 채소를 이용할 때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. 바로 우유, 생크림, 버터, 치즈, 멸치 이런 것들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칼슘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겠죠. 또한 옥살산염이 합성되는 몸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거 아주 중요하죠.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탄고지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. 더불어 익힌 채소 먹으면 당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옥살산염의 합성이 줄어들겠죠. 또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채소를 섭취해서 다양한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것도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옥살산염 합성을 줄일 수 있겠죠. 또한 메틸레이션에 관여하는 비군을 포함한 종합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옥살산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마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.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.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 속 옥살산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혈액이나 소변에 옥살산염이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먹은 옥살산염 때문이 아니라 옥살산염을 배출하지 못하는 옥살산염을 합성하는 몸속 환경이 원인입니다.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. 채소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몸속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우리 저탄고지인들은 이제 아시잖아요. 내가 먹은 지방이 내 몸속에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.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
먹은 지방이 아니라 내 몸속의 호르몬 불균형, 인슐린 저항성, 체내 조절 영양소 부족, 이러한 것들이 체지방을 쌓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. 유사한 논리로 옥살산염도 내가 먹은 옥살산염이 내 몸에 옥살산염 수치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 환경이 원인이고요. 채소 섭취는 그 몸속 환경을 개선해서 옥살산염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소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